필라테스랑은 조금 별개로 네. 두바이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끔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인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이랑 맞지 않는 도시 같아요. 아이들. 네. 아이로 지내면 여기선 아무도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네. 아무 커넥션도 없고 아무 커뮤니티도 없이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사람 소개로 커넥션이 엄청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아무도 모른다? 어디라도 나가서 사람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내려면 어쨌든 소통이 잘 돼야겠죠? 그리고 또 좀 외향적이고 친근하게 좀 많이 다가가고, 그리고 자신감이 좀 많아야 돼요. 내가 뭐 가진 게 없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여기서도 이 뭐 중동 아랍 친구들 특징이나 뭐 유럽 특징이나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많이 좀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런 거 봤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한국 분들은 좀 겸손을 많이 따지잖아요. 겸손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솔직하게 다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뭐 이 정도 페이를 받고 있었던 걸 그대로 말해버려서 그냥 그쪽에서 옳다구나, 넌 더 낮춰 불러야지, 이런 식으로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서 내 거는 내가 챙긴다는 생각으로 어필을 좀 더 많이 하고 좀 적극적으로 많이 사람들한테 자신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분은 한국인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뭐 K 붙여서 뭐 한국인이라면 사실 어느 나라 가든 다 환영받을 것 같지만 여기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여기서 대우받는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약간 우리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죠? 우리도 거꾸로 두바이가 지도상에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고 다시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네네. 그러면은 업종이나 이런 지금 뭐 뷰티 쪽도 뷰티, 웰니스 약간 이런 분야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에서 관련된 산업에 계신 게 있을 거고 그렇게 좀 업종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당장의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 향을 좀 길게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뷰티 시장이 생각보다 한국 뷰티가 많이 없어요. 여기에요? 네. 찾으면 있는데 찾아야 있는? 뭔가 되게 한국이 뷰티나 의료 쪽으로 굉장히 많이 특화가 돼 있잖아요. 많은 시술이라던가 의료도 있죠. 뷰티, 뭐 화장품이라던가 모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많이 물어봐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은 한국 화장품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살 수 있냐? 한국 뭐 제품이라던가 제가 뭐 하물며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아니면 운동복이라던가 되게 많이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는데 생각보다 그 구매처가 많지가 않고 온라인 스토어도 사실 활동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고 알려줘도 그게 뭔데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 사실 인지도면은 미국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바이럴이 많이 된 브랜드라도 이쪽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좀 더 많이 부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세포라도 그렇고 세포라도 한국 브랜드가 있긴 해요. 근데 뭐 많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리나라 올리브영에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많이 수출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인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업을 해서 보통 해외에서 더 유명한 그런 제품 마케팅 담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많이 다 마케팅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판매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동남아 쪽에서는 많이 깔려있어요. 근데 중동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동남아에는 이미 엄청 크고 그쵸. 동남아는 거기는 이미 관심도 맞아요. 워낙 많기도 하고 중동은 다들 궁금해는 하는데 구매처를 모르겠는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한국 분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필라테스 분야에도 약간 한국적인 특성이 있는 이런 게 좀 따로 있어요? 뭐 그게 뭐 의류 브랜드일 수도 있고 네. 뭐 동작 같은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이게 좀 구분되는 게 있어요? 조금 여기 필라테스 특성은 피트니스적으로 많이 풀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 리포머나 뭐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야 라는 개념도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보통 필라테스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 뭐 그런 과정을 배우는 운동인데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배경은 거의 없고, 물론 어떤 스튜디오에 따라 어떤 강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라테스적으로 푼다기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정말 운동으로 보는. 운동보다. 네, 그쵸. 근데 한국은 좀 더 클리컬한 뭔가 재활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고치고 이런 거에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대도 좀 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 한국 분들은 보통 니즈가 뚜렷하게 있다면 이분들의 목적은 내가 그냥 건강하고 싶어. 병원에서 필라테스가 좋다고 운동을 하라니 어디 다쳤었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 근데 제 개인으로 수업을 듣고 싶어서 오지 않고 그냥 그룹으로 막 들어오는, 그냥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직은 그죠. 약간 초기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러닝머신이나 그냥 데일리 운동하듯이 와서 맞아요. 하고 가고 맞아요. 그 정도로 네. 보는 거구나. 내가 짐은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고 몸이 근데 그렇다고 요가를 하자니 그거는 또 요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좀 근육 운동도 하고 싶은데 필라테스를 오기도 하고 그렇게 보통. 그리고 보통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막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리폼 한번 써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필라테스 종목이나 이런 그런 장면이 네.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데 막 나왔던 게 있나요? 한국에서는 꽤 많이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죠. 연예인분들이 많이 다닌다던가. 예능쇼. 맞아요.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네. 일단 한국에서는 필라테스라면 뭐 어떤 운동인지 어떤 건지 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죠. 여기는 일단 필라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게 완전히 다르구나. 네. 시장이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남성분들은 다 그쵸. 이거는 여자 운동이야 라는 게 되게 뚜렷하게. 그거는 아직까지도 한국도 극복하지 못한. 그래도 한국은 제가 다녔던 데는 꽤 많이 오셨어요.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을 모시고 온다던가 가족분을 모시고 온다던가. 그렇죠. 그러면 남자도 할 수 있는 거였어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하고. 네, 그분들이 이제 보통은 목적이 있어서 오죠. 뭐 어깨가 안 좋으시다던가 목이 안 좋으시다던가. 그럼 그걸 이제 한번 필라테스로 인해서 많이 좋아진 걸 경험하신 분은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다니시고. 그럼 여기 두바이가 요즘에 보면 지속 가능한 뭐 네. 챙기고 건강증 도고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뭐 건강이나 이런 섹터에서 필라테스도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좀 맞물려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네, 필라테스가 약간 필수처럼, 전에는 여기가 요가로 있었다면은 지금 요가 스튜디오에 다 필라테스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있는. 네, 왜냐면 요가로만은 수업이 안 차니까 다들 필라테스로 넘어가고 필라테스를 관심 있어 하고 너도 필라테스 하는데 나도 필라테스 해볼까? 당연히 여기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니까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서라도 체험을 하러 오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요가 시장이 점점 필라테스 시장으로 점점 변질화되고, 피트니스 헬스장에서도 기구들을 들여놓고 거기서 필라테스 수업을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리포머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도 그렇게 됐어요. 한국은 초반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미 그렇게 성장한 지가 한참 오래돼서 네. 이제 두바이는 막 붐을 일으키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한국 강사님들이 어쨌든 섬세함이 있고 디테일에 있어서 좀 다르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분들이 또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민영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있겠다 이럴 수도 있고 네. 평생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진 않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좀 다하면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어디까지 내가 올릴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알려질 수 있는지, 그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게 좀 잘 이루어지면 저도 나름 제 브랜드를 살려서 그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던, 오프라인으로 스튜디오를 만들던, 좀 그리고 한국이랑 좀 연결을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제 스튜디오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고 좀 통합적인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게 네. 두바이일까요? 저는 두바이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거를 목표로는 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단순히 한 카테고리만의 일은 아닐 것 같고, 맞아요. 뭐 미용업계 쪽에 계신 분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의류라든가 패션 쪽이 막 좀 전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야지만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역할을 하고 계시겠네요. 조금은 아주 조금 하고 있어요. 뷰티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느끼기에 두바이에서 퀄리티가 아주 좋은, 특히 한국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손기술이 뭐 뷰티 관련 뭐 속눈썹이라든가 눈썹이라든가 뭐 어떤 메이크업이라든가 모든 걸 통틀어서 그런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은 이 정도 수준이 너무 당연한, 근데 그거를 여기서 가지고 오면 여기는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페이는 한국보다 훨씬 더 높고, 제가 이 돈을 똑같이 지불하면 한국에서는 이만큼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고작 이렇게 해놓고 이 돈을 받는다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왔어서 좀 괜찮은 퀄리티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게 예를 들면은 미용실 같은 걸 좀 예를 들면, 네. 한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자기가 자주 가는 네. 미용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격이 있고, 가격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이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좀 궁금한 포인트가, 그 정도의 비용을 두바이 미용실에다가 지불을 했을 때 네. 얻게 되는 결과물, 이런 부분들이 여기 두바이에서는 그만한 퀄리티를 경험을 못 해본 이 공급자들, 미용하시는 분들인데도 내가 이 정도 돈을 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못 채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미용 쪽 전문에 계셨던 분들이 넘어오게 됐을 때 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까봐에 대한 것도 좀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미용이나 뭐 네일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받고 싶어 할까?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돈이 넘어올 결정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속눈썹 연장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받는 거랑 한국에서 어떻게 받는 거랑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똑같은 퀄리티를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는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제품을 쓰기도 하고, 눈이 시리다던가 눈이 아프다던가 대충 막 하는 거죠, 그냥. 그쵸. 디자인도 그냥 내 눈에 맞게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뭔가 원하는 거 보여주면은 그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가격은 비슷하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괜찮고 서비스가 괜찮은 그런 퀄리티로 찾으려고 하면은 금액이 2배, 3배가 뛰죠. 근데 그 정도까지 주고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속눈썹 연장을 잘 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퀄리티를 여기서 하면 지금 만약 하는 거에 2배, 3배를 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 정도 비용을 더 내가지고 더 퀄리티 좋은 거를 원할까? 네, 원해요. 제가 그렇게 했어서. 그게 한국 사람들만의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요, 소비자 입장에서 외국 다른 분들도 나라 인기가 많고, 일단은 그런 한국 분들의 테크니션의 그런 퀄리티를 경험을 해봤던 외국인들이라면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왜냐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든 비슷한 퀄리티로 똑같이 받으면 이왕이면 더 잘하는 한국인한테 받으면 좋지. 그게 저도 딱 하나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영국이나 이런 서양 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가 두바이에서 네일을 계속 봤는데, 네. 자기가 여태까지 뭐 십몇 년 동안 봤던 샵 중에서 제일 잘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올린 거예요. 네. 손톱 이렇게 올렸는데 그냥 빨간색 이렇게 단순하게 칠해져 있고 이렇게 보면 엄청 디테일하게 잘 된 느낌이 네.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 뭐 십몇 년 동안에 갔던 샵 중에 제일 잘한 데다라고 하는 걸 맞아요. 제가 보고서는 약간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한국인들의 의문, 우리는 잘하는 사람 한국에서는 너무 이 정도로만 많으니까. 해놓으면은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드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그게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이런 기회가 생각이 있죠. 들어서. 저는 여기 두바이에서 네일을 안 받은 지가 꽤 됐는데, 너무 막해서 차라리 안 하는 거. 차라리 안 하는 게 아, 뭔가 그 느낌이 정리를 맞았구나. 해주는 것도 정말 세게 대충 한다던가, 뭐 피가 난다던가, 피가 나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그러면 사실 다시 하고 싶진 않으니까. 돈도 너무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봤던 걸 우리는 기대를 하니까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특히 많이 느끼죠. 그게 이런 게 뭐, 기본적으로 뭐 배달도 한데, 우리나라 배달 엄청 깐깐하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배달이 가야 되고, 근데 막 뭐 엎어져서 왔다. 욕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라는 게 사실 한국점이었어요. 여기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조금 통용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여기는 바로 환불 가능한데? 환불은 되는데, 네. 뭐, 일단, 여기 뭐 음식점 점주 입장에서 그런 거는 엄청 민감하게 신경 쓰는 듯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포장도 그거는 좀 막한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아랍어를 하는 그런 남자 로컬 그렇게 왔다? 컴플레인 걸었다? 그러면 그 점주 입장에서는 되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어떤 경우에 따라. 그것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장에서 차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 갈 때. 아랍어를 하는 남자와 얘기했을 때랑 그냥 우리 동양인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랑 좀 다른 대우가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은 컴플레인 해도. 여기 뭐 앞으로 올해 내년에 한국 분들 많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착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지금 생으로 온 거고 네. 이렇게 쭉 지내시면서 내가 이런 거를 몰랐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챌린지가 있었던 순간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직업을 구할 때, 일을 구할 때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으니까 그거에 있어서 일을 처음에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죠. 그래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씩 다 찾으면서 했었던 게 그게 제일 힘들었었고,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거의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했다는 거를 이들은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한국에서 너는 거기서 일을 했던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가 준비가 있었으면 훨씬 나았어요. 맞아요, 그쵸.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더 많았으면은 좀 더 일을 구하기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일을 구하러 오신다 생각이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를 그냥 글로 보여주는 그런 이력서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직접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들한테 내가 이런 결과물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사전조사를 많이 해야겠죠. 그냥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면은 생각보다 사기는 아니지만 덤탱이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분들도 집 구하시는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지역엔 이 금액을 절대 받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고를 잘 안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냥 그 부른 금액 그대로 주시고 그 금액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막상
현지 사람들 거기 브로커랑 연관해서 들어보면은 그 금액은 완전 인생이 맞을 텐데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미국에는 항상 나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부르는 대로 부르는 값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조금 그래서 여기서 살 때 유하게 살면 삶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유한 삶이 좀 힘들고 내가 약간 뭐 싸우려고 들진 않지만 내 권리 주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게 되게 나쁜 게 아니라 맞아요. 성격이 조금 여기서 어쨌든 좀 드세져야 돼요. 좀 뾰족해지고 맞아요. 그렇게 돼야지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까 마이크 얘기할 때도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 계속 물어봐야 되고 사실 이런 게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장을 계속 확실하게 하고 그런 게 좀 태도가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챌린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가장 한국인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아닐까. 아랍 사람들 상대하는 거. 그리고 이들은 약속을 정확하게 잡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는 고지것대로 믿지 말고 이 사람이 해줄 거야 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때까지는 네 맞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끝날 때까지는 뭔가를 작성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컨트랙도 다시 한번 계속 불러보고 계속 푸시도 하고 강력하게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두바이에서 계속 쭉 계실 네. 곳이다 했잖아요. 네. 어떤 포인트가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한국에서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일단 그것도 그렇고. 동의합니다. 한국인들 한국에서 살고 싶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네. 있고, 참 좋은 나라인데. 일단은 저는 1년 내내 여름이 너무 좋아요. 날씨. 그것도 한국해요. 하나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겨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름. 근데, 기후가 아무래도, 봄, 여름 보이고, 여름 그 다음에 진짜 엄청 뜨거운 여름, 뭐 이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사시사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없고. 근데 그게 굳이 두바이가 아니어도 그렇죠. 다른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컨디션에서 삶을 살고 싶은 거네요. 그리고 치안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사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도 한몫하죠.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여기 사람들도 꽤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정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삭막하게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뭐 이웃들이랑도 되게 잘 지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안부 묻고 인사하고 지내는 것도 되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두바이라는 나라가 엄청 빠르게 엄청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도시가. 개발도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비자라던가 계속 발표하는 계획들, 개발 계획들 보면은 이게 다른 나라에는 몇 년 걸릴 것들은 이들은 그냥 승인을 바로 따려버리니까 몇 달 만에 건물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개발이 직접 바로 좀 착수가 보셨겠네요. 그쵸, 몇 년, 동안. 계속 봤죠, 저는. 한 4, 5년을 왔다 갔다 계속 했으니까. 네. 뭐, 작년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와보니, 건물이 다 생기고, 도로가 다 생겼다.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라요. 근데 날씨가 한몫하죠.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밤에도 이루어지잖아요, 공사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발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빠르고, 그만큼 외국인이 유입되는 양도 굉장히 많고 계속 발전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도 계속 호황이죠 지금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 나라에서 계속 사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나중에 지금 당장 뭐 근 20년 안에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나이 때 막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20, 30대나 30대 초반이 그런 30대 후반한테 좀 기회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한국에서 사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분들. 네 맞아요. 좀 나 이번에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외국인들한테 나와 있는 정책도 굉장히 좋고 외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고 많이 완화를 해줬죠. 전에는 로컬 지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다.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완화가 돼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다던가 뭐 일을 찾고 싶은 분들이 점점 몰려들면 그만큼 또 커뮤니티도 많이 생길 거고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숨어있는 저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저기 맞아요. 네. 많이 흔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못 봤어요. 그쵸?
다니다 보면 거의 못 봤어요, 저도. 한국인이 아예 없는 시장 같았어요. 느끼기 정도에서 그런 컨디션에 있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검색하느라고 이제 맞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고 싶어도 사실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컨설팅도 하나의 진짜 업으로 이제 딱 잡고 사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좀 더 수요가 생기면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분들이 할 예정이에요. 사람들 보고 연락도 가고 네. 도움 받으면은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도 어차피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 이제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오, 말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오시고 싶었는데. 일단은 여기 사는 생활 방식이랑 문화랑 이런 거를 많이 좀 접하시고 공부를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찾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니 부르님 채널도 많이 확인하셔서 이것저것 좀 소식을 듣고, 그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오셔서 좀 발판을 마련하시는 게 어떠실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영상 끝나고 밑에다가 뭐를 띄워놓으면 될까요? 그냥 인스타 계정 써주면 돼요. 알려주시면 제가 밑에 남겨놓을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오늘은 네. 다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 밑에다가 이제 인스타 연락처 띄워놓고 할 테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좀 편하게 또 물어보시고 두바이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고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콘텐츠를 저도 계속 만들어갈 테니까요. 많이 관심 깊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